워칭데이를 맞이한 오늘 코스피가 0.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막판 기간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금융주가 배당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9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 1만 6천 가구가 집중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망 분리 규제 논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워칭데이 일명 내마녀의 날을 맞이한 국내 증시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오른 3,02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3,000선을 위협받던 코스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는 기간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7,500억 원 규모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인 현물 시장에서 6,2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쿼드러플 워칭데이는 개별 주식 선물,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의미합니다. 내마녀의 날로도 불리는 이날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당주 마지막 열차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일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금융주가 배당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로 28일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거래일 남았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 우량주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을 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장사는 21곳으로 이 중 13개 종목이 금융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호황을 맞이하면서 금융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겁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삼성증권이 7.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 NH투자증권 6.97%, 하나금융지주 6.65%, DGB금융지주 6.39%, 기업은행 6.31%, BNK금융지주 6.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배당액이나 배당 수익률만이 아닌 배당락일 이후 주가 낙폭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배당주를 배당 수익률만큼 먹겠다고 배당락 전후에 그렇게 진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IPO 대여들이 내년 줄줄이 상장에 나섭니다. 역대급 IPO 시장이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내년 IPO 시장 포문을 엽니다. 1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상장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70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공모 규모는 최대 12조 7천억 원,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인 삼성생명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다음 타자는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기업 가치는 최대 10조 원 수준까지 거론돼 상장 시 건설주 시총 순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원스토어와 SK쉴더스 등 SK그룹 계열사도 줄줄이 상장에 나섭니다. 장외시장에선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들도 분주합니다. 카시어링 업체 1위 소카와 신선식품 배송기업 마켓컬리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쓱닷컴, 오아시스 또한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여급 출연에 올해 하반기 주춤해진 공모주 시장이 내년 다시 화랑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 금액이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내년엔 최소 25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규모뿐 아니라 공모주 시장의 질적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42개 단지 29,043가구로 전달보다 36.5%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23개 단지 16,830가구, 지방은 19개 단지 12,513가구가 이번 달에 입주합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이어 부산과 서울, 경남, 강원, 인천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산 입주 물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8월 이후 최다 물량으로 최근 1월 월 평균 대비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월세 지수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며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08.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95.86제곱미터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경향을 조사해 산출하는데 2015년 이후 99에서 100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했을 때도 100을 소폭 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눈에 띄게 뛰어 놀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아파트 월세 지수도 올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인천은 8.3포인트, 경기 지역은 6.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은 집주인들이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집값은 물론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자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에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이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되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월세 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망불리 규제를 놓고 그동안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가 충돌을 해왔었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핀테크 업계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망불리 규제가 왜 논란이 됐었는지 등에 오늘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 위원장이 망불리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요? 네, 오늘 고 위원장은 서울 선릉 디게프에서 가진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망불리 규제를 완화하며 핀테크 육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망불리 규제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핀테크 업계 호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망불리 규제는 핀테크 업계에 앓는 이와 같았습니다. 망불리 규제로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가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는데요.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망불리 의무 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망불리 위반 등을 포함해 경영 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3건 등을 조치받고 7천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3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도 비슷한 내용으로 망불리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2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망불리 규제 쉽게 와닿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도와주시죠.
네,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금방 말한 소스 등 이들이 어긴 망분리 규제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행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개발, 운영,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2014년 시중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생겨난 규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업무용망과 인터넷용망을 분리하면 보안성은 높아지는데요. 반면에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점이 업계 불만이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어 개발자가 일일이 소스 코드를 반입 반출하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필수인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오픈소스란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 소프트웨어로 여러 개발자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와 분석 도구가 분리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업계에서야 당연히 망분리 규제 완화 원했고요. 계속 지속해서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좀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융당국은 조금 반대였죠.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핀테크 업계 말씀드리면요. 핀테크 업계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인영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 등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안과 안전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자칫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터넷망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망분리 규제가 없는 뉴질랜드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고승범 위원장이 이번에 망분리 규제 완화에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망분리가 핀테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시사한 반면 소비자 보호,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 섞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안전, 소비자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망분리 외에도 사실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갈등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이 금융 플랫폼과 관련해서 중개 행위 논란도 있지 않나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핀테크 업계의 성토에 장이 됐었는데요. 망분리 규제 말고도 금융 플랫폼 중개 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 플랫폼 중개 행위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들이 해오던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 유도에 해당해 광고가 아닌 중개 업무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나 톡스 등 핀테크 업체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변경했습니다. 또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대출 모집인 등록을 거쳐 어렵게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축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금융상품 정보의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플랫폼에서 금소법 규제 체계에 따라 중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면서 광고냐 중개냐의 문제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의 맞춤형 비교 추천 서비스가 위축된 가운데 고 위원장이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업계에 오미크론 공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줄줄이 국제선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나선 건데요. 여행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기지개를 펼까 기대했던 항공업계는 한숨을 쉬는 분위기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며 하늘길이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당장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지 않은 괌부터 가기 어려워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23일 18년 만에 재개하려고 했던 인천에서 괌 노선 운항을 내년 1월 30일로 연기했고 에어서울은 1월 29일로 미뤘습니다. 제주항공도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려고 했던 인천에서 괌 노선 8편 중 7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고 진에어는 이번 주 운항 예정이던 괌 노선 4편을 2편으로 줄였으며 TA항공은 8일과 11일 예정된 괌 노선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노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10일과 17일로 예정됐던 인천에서 치앙마이 노선의 운항을 취소했고 22일 예정된 방콕 노선은 내년 1월 29일로, 부산에서 사이판 노선도 이달 29일로 연기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사이판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킷 브레이커 조항에 따라 트래블 버블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줄줄이 노선 축소에 나선 건 정부가 이달 3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던 항공사들은 우려가 큰 상황. 항공업계 노선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 미리 계획했던 일부 국제선 신규 및 재개 노선의 운항 지연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오미크론 확산과 출입국 제한 강화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운항 중단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글로벌 물가가 1%포인트 뛰면 국내 물가는 0.2% 넘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사이 상관관계수가 2000년에서 2007년 0.28%에서 2010년에서 2021년 0.78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계량 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글로벌 물가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국내 물가는 2000년에서 2007년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2010년에서 2021년 0.26%포인트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물가는 1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글로벌 물가 상승률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수요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 병목 현상과 기후 변화 등이 꼽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 9개국 수출 초도 물량인 15만 바이알의 선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5만 명에 투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존 계약에 따른 공급 물량과 추가 발주 등을 포함해 이달에만 1,500억 원 규모의 레키로나를 해외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레키로나는 지난달 이시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중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높은 환자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자간 업무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협력 체계가 기반도 다졌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소상공인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산학 연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어제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책 과제를 논의했던 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입니다. 우선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전략을 따라가기보다는 소상공인 맞춤 굿 이너프 법칙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역과 소상공인 보호체계 균형과 골목 상권 수준의 인프라 강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위기 극복도 해야 되고 온라인 시대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금융에 대해서 우리 정책 과제를
논의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연구 협력 체계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충남연구원, 한국소상공인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전통시장학회 등 5개 기관과의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연구와 관련한 현안 이슈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제공과 공유, 상호 연구 자문 및 공동 연구, 학술 행사 지원 및 공동 개최, 인적, 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그리고 신규 정책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LG전자가 현대미술의 성지로 꼽히는 영국 런던의 사치갤러리에서 현지 시간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LG 올레드 TV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주제는 디지털로 재해석한 시간입니다. 박재성 서울대 교수와 영국의 유명 포토그래퍼 루크 스테판스, 중국의 루오 판첸 등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과 영국 왕립예술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전시 주제에 맞춰 본인의 철학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R과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LG 올레드 에버 등 LG 올레드 TV 약 20대가 활용됐습니다. LG전자는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로 LCD와 차별화되는 자발광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 분야와의 협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1년 사이 3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343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35.6% 늘어난 6,2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줄었지만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 순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올해 처음 감소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2020년보다 9만 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심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인구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 명 이상 감소한 3,700만 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중북부 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제주도는 오전 한때 흐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며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5도, 대전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춘천 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7도, 강릉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역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6도, 대구 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 해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며 반짝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